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따라 왜 이렇게 바쁜지 그냥. 내일 이제 제주도 들어가려고요. 네. 항공권을 끊었는데 카톡이 안 떠요, 결제가. 근데 이제 그 결제를 했다고는 뜨는데 그쪽에서 이제 그 비행기 그 번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떠가지고 이게 결제가 전화해보니까 안 됐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전에 보면 이제 핸드폰에 메일이라든가 카톡이라든가 미리 이제 떠주는데 안 떠요. 그래서 그 노트북으로 집에 가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보니까 결제가 다 돼 있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종강인데요. 근데 제가 오기 전에 그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차로 해가지고 명상. 이게 차 만드는 것도 힐링이죠. 만드는 과정 자체도 힐링이고, 그걸 갖다가 차 만드는 것 같다, 직접 만드는 것을 갖다가 먹으면서 이제 명상까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미리 그 시간을 한 것 같아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지금 보면 트렌드가 이론이 아니라 이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체험을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몸소 체험함으로써 먹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걸 갖다가 힐링까지 하고 치유까지 하면서 그걸 갖다가 공유할 수 있는 서로 간에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그 스토리죠. 스토리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구성하느냐, 구원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판도가 달라지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제 뉴스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가 100년 기업이 나왔어요. 100년 회사를 차린 지가 이제 100년 됐는데 그 100년 기업 중에 이제 그 전라도 지역 정읍 지역에 낚시 기구 있잖아요, 그죠? 낚시 기구를 판매하는데 100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엄청 판매 양이라든가 굉장히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여기에서가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서 이제 잘 나가는 어떤 기업이 이제 소개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유통 판매하는 원리들을 갖다가 소개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때까지 어떤 유통하는 구조가 판매에 그쳤죠. 무조건 보면 낚시 바늘이라든가 낚싯대라든가 낚시에 관계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판매를 하는데 끝났는데 이 100년 기업은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에 동호회가 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동호회를 결성해가지고 낚시하는 방법이라든가 낚시하는 그 코스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소개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교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대 관계를 갖다가 잘 해나가는데 그거에 이제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낚시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줘서 그 조언을 실질적으로 본인이 이제 하는 거예요. 사장이 나서서 고기를 어떻게 잡고 찌를 어떻게 끼고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애로사항들을 갖다가 풀어주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같이 공유하는 그 자체가 결국은 100년 기업을 이끌어 가는데 핵심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이때까지 이제 올해 3월 달부터 진행하면서 체험학습이라든가 힐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이제 강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제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같이 공유하고 그거에 이제 질문을 해서 그 질문을 바로 적시에 이제 풀어내주는 애로사항을 풀어내주는 이런
빨리빨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해결하다 보니까 아주 백령지역으로서 물질적인 부분과 어떤 시대적 요구라고 이런 부분에 잘 이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특색인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거의 이제 정보만 전해주고 말았죠. 이론상 강의라든가 좋다, 나쁘다 이것만 했는데 왜 좋고 왜 나쁜 것을 갖다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는 같이 그 적시를 풀어주는 차가 좋은데 효소가 좋은데 그걸 갖다가 만드는 과정을 했지만은 그걸 갖다가 바로 먹어볼 수 있는 바로 먹어보면서 이제 평가를 같이 이제 낼 수 있고 그러면서 보완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역할들을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지속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성숙되어 있어요. 성숙되어 있다 보니까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요구하는 것을 갖다가 바로 풀어주지 않으면 떠나버려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한 그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갑자기 그 성장을 했다가 그 댓글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안 좋게 나오게 되면 바로 회원들이 싹 빠져나가요. 급속도로 팍 모여들었다가 안 좋은 부분이 사회적으로 조금 이슈가 되고 나타나게 되면 언제 그러냐 하고 싹 빠져나가는 그런 실정이 있어요. 그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좀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회원이라고 할까요? 그걸 이제 그 제품을 좋아하는 매니아층들이 이제 받쳐줬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어요. 빨리 성장할 수도 있지만은 한꺼번에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현실에 와 있다 하는 부분에서 그걸 갖다가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계속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지속 유지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의 현실성적인 부분이다 하는 부분에서 이제는 이제 굉장히 아주 소소한 것들도 끌어줘야 되는, 풀어줘야 되는, 그게 이제 결국은 근본적인 부분이 이제 소통이죠. 소통 부분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충족을 못 시켜주는 거니까 그냥 떠나버리는 상황이에요. 그전 같은 경우는 을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교육을 하든 강의를 하든 운영을 하든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고려를 해야 할 실정에 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인간 존중이라든가 인문학적인 부분이 가장 근본적으로 밑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유지하고 지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더 우려를 해야 되는 실정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조금 전에 해왔듯이 명상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결국은 고립이 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몸을 건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소통과 지금 인문학적인 정신적인 부분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기술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기술을 갖다가 쓰이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기술을 쓰는 사람이 얼마만큼 중요한가가 사회에서 인식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부분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다고 하게 되면 건강해지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정신적인 부분이 맑아져야 되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러지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에서 또한
많은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보면,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제 효소를 했고요. 달지 않는 효소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차, 그죠? 발효건강차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약조 차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결국은 차를 만드는 사람이든 효소를 만드는 사람이든 발효건강차를 만드는 사람이든 사람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냐에 따라서 몸에 미치는 영향과 또한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재료가 가지고 있는 시기죠. 채취 시기. 뭐든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중요한 것은 결국은 차를 한다고 하게 되면 차를 갖다가 뿌리를 이용해서 차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잎줄기를 이용을 해서 만들 것이냐, 꽃이라든가 열매를 이용해서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계절이 다르다 하는 부분이. 그래서 여기에 맞는 것이 결국 오정육부하고 근본적인 교류가 같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재료를 갖다가 나는 뿌리를 이용해서 만들고 싶다고 하게 되면 보통 보기엔 이른 봄이죠. 그리고 늦가을이죠. 겨울이죠. 늦가을, 겨울. 요 한 해에 이제 거의 보게 되면 뿌리 종류를 이용을 해서 차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잎줄기 같은 경우에는 4월달에서 5월달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순이 나오기 시작하고 잎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때에 이제 차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꽃이라든가 열매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서 이른 가을까지가 거기에 이제 해당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용기죠. 만드는, 그러니까 닫는 용기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습득을 했다고 하게 되면 항아리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항아리의 어떤 기능들을 갖다가 잘 이제 이용을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기 이전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눈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습득을 해야 되고, 맛으로, 냄새로 기술적인 부분을 습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어서 귀가 열려서 내용을, 강의를 이해하는 부분이 높아져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같이 이제 공유가 됐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맛이라든가 향이라든가 색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마음이 얼마만큼 그 속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맛과 향과 색이 또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는 이제 발효기간이죠. 발효기간을 갖다가 재료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이제 뿌리 종류 같은 경우는 발효기간이 효소를 본다고 하게 되면 7, 8개월 정도가 발효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잎줄기 같은 경우에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 안에 발효기간이 이제 들어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일, 꽃, 요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2, 3개월 정도가 발효기간이 나타난다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쓰는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내기체라고 할 수 있는 설탕이 들어오죠. 그 설탕을 갖다가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색도 달라지고 맛도 달라진다 하는 부분에서 흰색을 갖다가 백색 설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향이 좋거나 색이 좋은 곳에 응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고 나서 보편상으로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는 황설탕을 이용을 한다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황설탕이나 백설탕의 당도가 다르다 하는 부분을 갖다가 고려를 해야 된다. 흰설탕이, 백설탕이 당도가 더 훨씬 높죠. 그렇기 때문에
편설탕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당이 많이 생겨서 효소가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인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발효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액을 분리를 해서 숙성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숙성해서 이제 빠르게 숙성하는 과일 종류라든가 열매 종류 이런 부분에서는 한 6개월 이상 정도, 특히 이제 매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을 발효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숙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70%는 1년 이상을 숙성을 해야지만 먹을 수가 있다. 그러면 약 한 2년 정도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충분히 이제 숙성이 됐을 때에 당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 향과 색이 원하는 맛과 향, 색이 얻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또한 공기가 차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효소를 만들어서 효소가 제대로 만들어졌을 때에 미생물로 본다고 하게 되면 효소는 산소가 필요치 않는 미생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산소가 필요한 미생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술 중에서 이제 막걸리에 보면 그게 원리들이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막걸리를 활성화시키고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산소를 집어넣어가지고 발효를 촉진시켜주는 역할들을 해주는 사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발효가 빨리 일어나주는 거니까 알코올이 생겨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시작이 되면 맛과 향, 색이 유지가 돼서 맛있는 술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 효소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알코올이 안 생겨야 되고 식초가 안 돼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다 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으로 먹느냐, 음료로 먹느냐에 따라서 먹는 방법이 농도가 또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이제 우리가 약으로 감기 걸렸을 때 아니면 폐가 안 좋았을 때, 위가 안 좋았을 때 예를 들어서 먹는다고 하게 되면 30cc 원액을 갖다가 아침 저녁으로, 아침은 공복에 드셔야 되고 저녁은 식사 다 하고 주무시기 전에 드시는 것이 좋다. 그 나머지기에 나는 지금 소화가 잘 안 된다 할 때는 밥을 먹을 때 같이 이게 밥을 몇 번 먹고 나서 조금 마시고 효소를 조금 마시고 하게 되면 위 작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됨으로써 소화가 잘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두세 번을 나누어서 먹는데, 요것은 이제 원액 30cc에 물을 갖다가 4나 5 정도로 희석해가지고 모국컵 하나를 만들어서 그렇게 밥을 먹을 때 나누어서 먹게 되면 소화가 아주 잘 되고. 어떤 효소요? 그거는 괜찮아요. 아무 효소도. 일단은, 그렇게 이제 들어가져서 하게 되면 소화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독소가 생기지 않는 상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효소를 쓰는 데 있어서, 아침은 공복에 먹어야 되니까 이제 신맛이 나는 것을 주로 먹으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매실이라든가 사과라든가 이런 효소를 갖다가 아침 먹을 때 같이 먹게 되면 곡기를 조금만 먹고 그 효소라든가 과일 종류라든가 아니면 그걸 갈아서 효소를 먹을 때 사과를 갈아가지고 사과 효소든 매실 효소든 그거에 과일을 갈아서 그 주스식으로 마시게 되면 훨씬 빠르게 흡수력이 일어나고 영양가도 풍부해질 수 있는 사항이 만들어진다. 또 하나는 이제 저녁 때 같은 경우에는 잘 공부를 하셔가지고 아시다시피 이제 매운 거 이런 걸 이제 저으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제 청양고추 효소 같은 경우에도 잘 만들어진 걸 원액을 갖다가 30cc 먹던가 아니면 밥을 먹을 때에
희석해가지고 30cc의 물을 4나 5 정도 희석해가지고 그렇게 나누어 먹으면 굉장히 몸이 뜨끈뜨끈해져요. 금방 열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몸에 있는 지방 분해도 될 수가 있고, 이제 감기 이런 부분에도 태워주는 거니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저녁에 자기 전에 이제 짠맛을 먹어주게 되면 굉장히 좋죠. 그거에 이제 수박 한 쪼가리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인식해가지고 앞으로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배웠으니까 집에서 틈틈이 만드셔가지고 먹어봄으로써 몸에서 느끼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강의 시간을 같이 하게 되면 호기심, 문제사항, 의문점 이런 것을 갖다가 같이 이제 풀어줄 수 있는 사항으로 들어가줘야지만 수업의 질을 높일 수가 있다. 이때까지는 거의 보게 되면 제가 떠들고, 그죠? 듣고 하는 상황인데, 이제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지만 업그레이드 수업이 이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 먹어보면서 몸에서 나타나는 거라든가 아니면 맛이 느껴지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서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굉장히 토론식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나가면 수업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다. 여기에서 이제 명상음악을 틀든, 참선으로 들어가든, 호흡을 하든, 걷는 명상을 하든, 웃는 명상을 하든, 참하시는, 그죠? 차 명상을 하든,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같이 공유를 하게 되면 수업의 질은 더 극대화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마음의 질도, 그죠? 굉장히 좋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이제 기대하고서 오늘은 수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